예, 어제 경찰에 소환된 승리와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승리 씨에 대해선 해외 원정 도박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대검 징산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시청자분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기 때문에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때? 2013년도 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해서 당시 그 인터넷에 몰카 동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별장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행위 관련된 이런 이제 동영상들이 떠돌면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경찰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또 별장 성접대 영상을 또 입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수사가 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결국 그 김학의 전 차관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이제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대검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대검 진상조사단 오늘 오후 3시에 소환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출석을 하게 만들 명분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이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경찰 수사와 또 검찰 수사. 과연 제대로 됐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최근에 한두 가지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왜 무혐의가 결정이 됐나요? 검찰은 어떤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까? 당시 경찰 쪽의 수사 결과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지목을 해서 이제 아마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화면이 흐릿하다든지 또는 피해자라고 추정된 여성이 특정할 수 없다든지 또는 김학의 차관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희미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된 그런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이제 의혹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한마디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네요. 기소하기에는. 예. 어제 행안위 질의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부분을 지목을 하니까 영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 수사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당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충분히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본 결과 있다라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당시 제기됐었고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워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국가서의 감정을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했다라는 건데요. 그 동영상은 이미 6년 전에도 확인이 가능했던 동영상일 텐데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6년 전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 했다는 것을 사실은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찰 쪽에서는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확인을 안 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아니면 일부를 폐기를 해서 이걸 감추기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경찰이 여러 건을 이제 확보를 했지만 이제 보낸 것은 한 18건 정도 확보를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검찰 쪽 주장은 그중에 한 4건 정도만 동영상이 이제 검찰로 송치됐다라고 해서 지금 한 14개 정도가 사라졌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누락을 했거나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18건을 보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14건의 어떤 동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말이 좀 다릅니다. 예. 예, 또 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던 부분 중 하나가 어제 KBS 뉴스에서 피해 여성의 직접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가 본인 이외에도 대략 뭐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사진만 봤을 때 그 정도였고 그리고 뭐 영상에 있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입에 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뭐 보여달라라는 식의 표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검찰의 수사 내용 물론 한 측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시기에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와 그리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어떤 범죄보다도 특히 성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경우에 그런 사생활의 노출과 사생활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배려가 없이 존중이 없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뭐 저도 그 인터뷰를 봤지만은 충격적이었던 거는 해당되는 행위를 재현해 보라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었나 혹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모욕감을 느끼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궁금한 부분이 처음에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본인이라고 얘기를 다시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원래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 영상 속 행위를 재현하라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은 특히 이제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왜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도덕적 비난 수준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과 확인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이렇게 이송되는 과정에서 동영상 파일 등 일부가 사라졌다. 그 부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진술,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때 당시 증인 진술할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그 진술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뭔가를 들여볼 의지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상당한 결론을 이제 내려서 뭐 기소 의견으로 했다면 통상의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한 것을 불기소할 때는 상당히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던 사건이고 또 검찰 고위 관계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거는 뭐 엄청난 검찰이나 또 우리 법조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핵폭탄급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 밝혀질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제가 그 피해자의 어떤 진술 그런 장면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 다소 소극적 또는 뭐 자기 조직의 어떤 그런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다소 미온적인 그런 이제 수사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들죠. 어제 그 피해 여성 인터뷰도 있었고 여성도 계속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진상조사단에서의 조사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과거에 검찰이 조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피해 여성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조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앞서 조사하셨던 분들이나 같은 검찰이거든요. 꼭 제 식구 감싸기라기보다는 조사의 애티튜드, 태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감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사들도 다른 검사들의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진상조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검사가 해당되는 부분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새로운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보니 피해 여성도 직접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 이 사건에서는 일단은 팩트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영상이 전체가 검찰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경찰 쪽도 검찰 쪽도 분명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 식별이 가능한 그 맞습니다. 영상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어제 육안으로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영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일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나 해당되는 수사 라인들, 수사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의 실체 혹은 배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과연 얼마나 이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당사자가 과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인 네.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소시효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6년 전 네. 사건이어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혐의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공소시효를 어떻게 적용할지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적용하는지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접대라는 표현이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성접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뇌물죄도 이제 소위 말하는 술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그 형도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른 시효도 달라지게 됩니다. 적용 법률도 달라지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처음에 이제 수사가 됐던 것처럼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특수강간이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 한거 불능 예. 상태에서 가늠한 것이다라고 예. 하면은 이건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고요. 뇌물죄로 본다면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뇌물죄인 경우에는 이 술의 액수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제공한 것이 이제 술의 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는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다고 해야 될까요? 성접대 이야기 있습니다. 어제 피해자 인터뷰에서 나왔던 마약 얘기도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성접대 의혹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와 또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두 사람 귀가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아직까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이제 누구예요? 네. 아니 여기 안 쓰시면 말씀드립니다. 네? 불법 촬영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진짜. 저기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휴대폰 경찰 조사에도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예, 씨가 휴대폰 제출했습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버닝썬 실수요자 아직도 카톡 내용이 전부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 선생님 지금 버닝썬 실수요자 맞아요? 예, 어제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준영 씨, 승리 오늘 새벽 귀가할 때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어제 조사를 같이 받았어요. 같은 날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다 돌아갔는데 한 날 조사 받은 것도 그렇고 또 밤샘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조사 이런 것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사건이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우리가 계속 48시간 할 수는 없고요. 또 이게 또 체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출석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임의 수사 선상에서 해야 되고요. 또 추가로도 확인이 뭐 필요하다면 계속 소환을 하고 또 증거가 좀 확실하다면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져서 구속 상태로 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근데 열려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걸 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한 번으로 조사를 마치자고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제 일단 뭐 구속이 돼버리면 뭐 언론의 어떤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털고 넘어가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경찰에서 수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추가적인 이렇게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압수수색해야 될 뭐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한두 번 더 소환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구속영장 단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영상도 좀 보셨습니다만 귀가를 하면서 휴대폰에 대한 질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는데 둘 다 일단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주 전에 휴대폰을 바꿨었는데 그럼 뭐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 부분도 제출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황금폰과 2주 전에 바꿨던 그 휴대폰은 뭐 같은 의미로 말을 한 것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부동산처럼 다 주소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호칭이랑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제출하였다는 그 폰이 지금 문제가 되는 폰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된 시기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쵸. 그 시기마다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바꿨을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다 있는 것들 그대로 제출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출하지 않고 핵심적인 증거와 무관한 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사실 실무 관행에서는 많이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뭐 인터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현 씨 같은 경우는 모발, 소변 이미 제출했다고 하죠.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본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뭐 몸속에 사라진다고 하고요. 다른 뭐 마약류는 좀 체내에 남아 있습니까? 통상 보면 이제 그 소변 같은 건 24시간 이내에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이 검사에서는 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전에 마약을 투약해서 복용했다면 소변 검사는 이제 저희 좀 짧게 다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학적 수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게 모발에 아주 미세량이 그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과거 뭐 6개월 전, 뭐 한 달 전 이런 이제 긴 시간 동안 마약 복용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발에는 그런 이제 미세한 성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추가적인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그런 여부도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 휴대폰 보관 작업을 했던 사설 수리업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업체 측에 이 경찰과 유착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경찰 측에서 이 뭐 확인할 보관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경찰이 연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써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써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를 대신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일, 특히 뭐 유착 관계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까지 개입된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변호사 그걸 알고 했다면 당연히 개입이 된 거고요. 그거는 명확한 범죄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그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그 업체 명의로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의자 쪽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그거를 검증하고 파악해서 수사기관 쪽에서 한 것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되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 원본 작성자랑 적어도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수사 관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만약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만 보고 확인하고 넘어갔다라면 그건 굉장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정준영 씨 귀가할 때 기자들 질문, 경찰청장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머뭇거렸어요. 글쎄요, 교수님 이번 사건 보시면서 경찰 관련 유착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민감용 경찰청장도 정말
경찰이 명운을 걸고 좀 뭐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윗선 개입이랄지 유착국 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수사를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 정도까지 알려졌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게 구체적인 그 문자 메시지 남았다든지 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좀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이 기회에 사실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도 국민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찰 스스로가 이런 이제 내부자에 연루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신뢰를 잃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뭔가 국민들에게 아마 그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